안녕하세요. 간호가정과 비판적 사고의 그죠? 2주차 1교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에 이어서 두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요 캐릭터 보이시죠? 누구 같나요? 제 얼굴을 사실 보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사진을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캐릭터를 좀 한번 넣어봤어요. 귀엽죠? 그죠?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저랑 닮은 캐릭터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요렇게 생겼답니다. 굉장히 귀엽죠? 그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대면으로 보면 닮았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이어 나갈 건데요. 저번 수업 시간에 한 거 좀 기억은 좀 나십니까? 그쵸? 자, 저랑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비판적 사고에 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그죠? 그렇다면 그 항목을 토대로 해서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서적 이해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좀 쓸까요? 자,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서적 이해력 사용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감정과 연관시킨다. 당신의 감정을 글로 옮겨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추측하거나 당신의 느낌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감정과 연관을 좀 시켜라.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그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난하지 마라.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비난은 절대 안 됩니다. 그쵸? 비난은 아니에요. 비판과 비난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아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분 관리를 잘 한다. 자, 감정이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와 그 중요성을 인정하라. 분노, 불안, 두려움, 좌절 등의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자, 네 번째, 사건들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행동 양식이다. 작은 것에 마음 졸이지 말아라. 다섯 번째, 감정은 전염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뭐 연예인들 좋아하는 연예인 TV에 나왔다. 우울하다. 나도 우울하다. 왜 굉장히 이제 우울증으로 뭐 자살하거나 이런 연예인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또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우울하면 남들도 우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이 열정적이면 다른 이들에게도 열정을 일으킬 수 있다. 굉장히 제가 그죠? 이게 좀 강조하는 말이에요, 사실. 네. 이제 저를 직접 만나 보시면 굉장히 저 교수님 진짜 열정적이다라는 생각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전 열정적으로 수업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할 때도 열정적으로 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는 학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에너지를 이렇게 전염시키겠습니다. 직접 만나서요. 어쨌든 그럴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좀 열정적이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유 시간을 갖고 농담도 하고 게임을 하거나 산책, 요가, 심상요법 등을 배운다.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들 하나씩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고학년이 되게 되고 실습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간호사가 되게 되면 스트레스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을 이제 학부생 때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이제 그때 이제 취업을 하고 했을 때도 줄이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좋은 취미 생활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기 마련인데, 그런 준비를 해 놓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풀고 있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들을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또 이어서 비판적 사고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또 간호과정을 잘 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실습실에 나가서 케이스도 잘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순환적인 구조들로 이어 나간다는 거죠. 간호 과정은 순환적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악순환이 아니고 좋은 긍정적인 순환으로 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호과정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책 페이지가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근데 이 그림은 책에는 없고요. 제가 다른 책에서 또 이제 가져온 거라 가지고 이 책에는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간호과정의 첫 번째 단계 뭐였죠? 네, 그렇죠. 1번 사정, 2번 진단, 그 다음에 3번 계획, 4번 수행, 그 다음 뭡니까? 5번 평가를 한다. 간호과정 2학년 때 간호과정을 잘 배워두셔야 3학년이고 4학년이고 계속 모든 과목에든 다 간호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지 베이스가 돼서 다른 간호과정들도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정, 진단, 이 순서대로 가지만 화살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화살표가 쌍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게,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로 가도 되고 여기서부터 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한 방향으로 쭉 가가지고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충분히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사정이 뭔데, 어세스먼트가 뭔데 라는 것부터 이제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실습을 나가시면 케이스를 하실 거예요. 사정 진단 계획 주장창 봅니다. 여러분들 1000시간 동안 실습하시죠? 그 1000시간 동안 내내 보는 것이 간호과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간호과정을 정말 베이스를 잘 깔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수월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제대로 안 하고 나면은 그 실습을 나가서 굉장히 혼자 힘이 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정이 뭔데 그러면? 사정 뭘 것 같아요? 대상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검증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자의 자료를, 대상자가 뭐 얘기하는 것, 그리고 대상자의 모든 자료들을 다 끌어다 모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습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환자가 딱 입원하면 뭘 하나요? 히스토리라는 걸 합니다.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는 뭐예요? 역사잖아요. 히스토리는 이제 환자가 딱 입원했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뭡니까? 드시는 약 있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리고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를 묻긴 하지만 이걸 육하원칙에 대해서 따라서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타이핑을 한단 말이죠. 그게 다 사정입니다. 근데 이제 사정에는 다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주관적 자료와 객관적 자료가 있거든요. 뒤에도 배우시겠지만 이제 주관적 자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명 이거죠. 따옴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따옴표 하는 거 뭐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말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환자가 나 너무 아파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주관적 자료인 거예요.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환자가 말한 거.
그 애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 애기가 너무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콧물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죠. 다운표에 들어간 거는 무조건 주관적 자료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 자료는 뭐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뭔가 신체 계측을 했다든지 뭐 키 몸무게를 쟀다. 키 몸무게를 재서 보니까 160cm에 뭐 60kg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피 검사를 했더니 WBC 몇이고 RBC 몇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객관적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주관적, 객관적 자료가 모여서 이거는 어세스먼트 사정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건강 문제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과 건강관리 능력을 초기 자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모든 것과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을 얻어내겠다 하는 것이 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에서 어떤 걸 해야겠어요? 기초 자료를 만들고 대상자의 질병력을 기록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히스토리 하는 거라고요. 신체 사정을 실시한다. 아까 키 몸무게를 재고 피 검사를 해보고 그쵸? 해서 기록들을 쭉쭉 하는 거죠. 환자 기록을 검토합니다. 환자 기록 먼저 입원했을 때 기록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보호자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기 같은 경우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죠. 건강 전문가에게도 문의를 할 수가 있겠죠. 나 혼자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나 아니면 물리치료사나 등등등 하고 또 얘기를 해보고 그죠?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죠. 필요시 자료를 보완하고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정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뒤에부터 뭐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에 대해서 이제 챕터별로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수업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구나 정도만 지금 시간에는 알고 넘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단계입니다. 뭐였죠? 진단입니다. 그죠? 다이아그노시스죠. 자, 진단은 뭐냐? 그럼 아까 사정을 쭉 했어요. 이제 환자 뭐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이런 걸 다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문제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정만 자료만 쭉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묶는 거죠. 자료를 쭉 묶어서 어떤 문제가 메인이고 어떤 문제가 어떠냐 하는 부분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입니다. 이게 문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아까 사정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묶는다, 종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적은요. 협력적, 개별적 간호중재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및 대상자의 강점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호 문제와 협력적 문제를 파악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제를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확인한다.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느냐?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합니다. 자료를 표준과 비교하고요. 자료를 분류해 잠정적 가설을 만들고 자료의 누락, 내용의 일관성을 검토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강점, 위험 요인, 진단,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간호 문제와 상호 협력 문제를 기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 진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진단 부분을 제가 수업을 할 거지만 진단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건 이제 난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난다라는 이제 진단 목록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진단 내리는 그런 실습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겠어요? 진단 다음에 계획입니다. 그죠? 계획, 플래닝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확인이 됐으면 진단을 내렸으면 당연히 이 환자에게 내가 뭐를 해줘야 할까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 문제를 예방, 감소,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도 포커싱이 되지만 간호사도 포커싱이 되는 거죠. 간호사가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가 맞죠, 당연히.
대상자가 빨리 나가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별화된 간호계획 및 간호중재를 수립한다. 간호중재에 대해 쓴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활동 보시면 대상자와 함께 우선순위와 목표 결과를 수립한다. 목표 결과를 기록하고 간호전략 중재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까 환자가 보니까 열이 나서 온 거예요. 열이 나서 왔어요. 그래서 진단은 무슨 이제 뭐 고열이라고 진단이 내렸다. 의학적 진단이 내려졌다. 했을 때 이제 계획은 간호계획은 어떻게 세우느냐? 그죠? 우리가 미온수 목욕을 몇 시간마다 시켜준다. 라든지 뭐 시원하게 해준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간호전략과 중재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의료진에게 문의하셔야 된다. 협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간호사는 모든 거를 다 총대를 매려고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간호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 간호사는 일단 처방권은 없죠. 그래서 의사가 열이 났어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온수 보육을 해준다든지 시원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방이 없어도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가 또 처방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해열제를 주세요라든지 우리 마음대로 해열제를 주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사에게 이제 노티파이라고 하죠. 노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그러면 해열제를 주세요. 그래서 문의를 하고 그 협진을 해서 환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간호지시와 간호계획을 기록한다. 관련 의료진에게 간호계획을 알려줘야 된다. 그게 같이. 왜냐하면 이 간호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다학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학제적이라는 거는 모든 학문이 맞물려야 한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 의료진들과 함께 해결해서 계획을 짜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 수행이 되겠죠. 자, 수행입니다. 그죠? 수행. 자, 수행이요. 수행은 뭘 한다? 간호중재 계획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수행에서 딱 보셔야 될 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 세웠던 계획을 무조건 베이스로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상자의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간호사가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죠? 간호사가 해주는 것. 기초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재사정해야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되고 계획된 간호중재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된 간호활동을 관련 의료진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간호 제공 및 대상자 반응을 기록해야 되고 필요시 구두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시 구두로 알린다는 거는 내가 이제 바이탈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필요할 때는 아이고 뭐 열이 8도 5분에요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8도 5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38.5도입니다. 뭐 열이 뭐 어떻게 납니다. 설명들을 해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수행할 때도 그냥 수행만 덜렁덜렁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상자의 반응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법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록을 절대 모든 그 파트에서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다 했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목표 달성했나? 목표 달성했냐? 그리고 내가 간호를 잘 했냐? 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평가 부분입니다. 자, 평가. 목표 성취 정도를 측정한다. 이거는 이제 환자가 열이 떨어졌나? 이런 거를 이제 계획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계획에 맞추어서 다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친 요소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간호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다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적은요. 간호계획을 지속, 수정,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유 이게 목표 달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대로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바꿀 것이냐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끝낼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그죠 회한이라고 하죠. 이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 평가의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그 사정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다 계획부터 돌아갈 것이냐 순환제의 구조니까 그죠 거기 돌아갈 것을 정해서 이제 바꿔 주시면 된다는 거죠.
평가의 활동은 대상자와 함께 목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요.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 행위를 결과와 연관시켜야 하고 문제의 현 상태를 당연히 판단해야 되고요. 간호 계획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가 있고요. 달성된 목표와 간호 계획을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기록한다. 모든 파트에는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대상자의 그죠? 목표 달성 정도 확인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열이 내렸나? 이제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나? 하는 부분 계획에 맞춰서 목표 달성 정도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호 계획을 재검토하고 그쵸. 이런 거는 이제 내 행위가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거 평가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그럼 수정하자.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난 너무 잘했더라. 그래서 목표 달성이 잘 됐더라 하면은 이대로 종료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평가 부분에서는 문제의 현 상태를 무조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사정, 진단, 수행 계획,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한번 봤고요. 사실 이것만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파트별로 우리가 지금 수업을 나갈 때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만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실습 나가셔서 케이스 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간호과정 단계에서 자, 문제 해결 방법과 간호과정은 뭐가 다른데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자, 17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표가 있어요. 자, 문제 해결 방법이랑 간호과정은 다릅니다. 자, 문제 해결이라는 건요. 문제 대면으로 시작하는데 반해서 간호과정은 문제의 위험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문제 해결과 간호과정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문제 해결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문제를 딱 보고 바로 해결을 하는 부분,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반해서 간호과정은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죠. 그 문제에 포커싱이 아니고 그 문제 이외의 것도 모두 포커싱을 해서 사정함으로써 더 그 문제 하나의 해결보다 여러 가지를 다 그죠 좋게끔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것이 간호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호과정은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미 다 외우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한 10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거든요. 사정은 건강 문제와 건강 문제를 야기시키는 위험 요인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이다. 그죠? 뭐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자료 수집이다. 그죠? 아까 뭐 객관적인 자료, 주관적 자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 그 진단은 뭐였죠? 네. 건강 문제 알아내기 위해서 자료 분석하는 거다. 그것은 문제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 계획은 뭐다? 기대되는 결과,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중재를 설정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거는 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행, 계획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반응을 관찰하는 거. 그래서 간호사가 직접 해주고 대상자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예요. 결과가 얼마나 잘 성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고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되었나 보고, 그리고 내가 간호를 잘 했나 평가해서 이거를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종료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를 대면해요. 근데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이것도 뭐 어세스먼트 사정이랑 똑같죠. 사실은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진단입니다. 그죠? 자료를 분석해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약간 문제 해결 방법은
약간 보면 의학적인 과정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그냥 계획을 세우고 수행은 계획을 행동으로 실행하고 평가는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딱 부러지는 그냥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해결한다라고 보는 거고 간호과정은 여러 가지 이제 지속적인 사정을 강조해서 그죠 좋은 결과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간호과정 사용 시에 좋은 점은 그럼 뭔데? 간호과정 사용했을 때 좋아야 내가 간호과정 공부를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이 뭐냐? 여러분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자, 간호과정 사용의 이점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데 사용하면 실제적, 잠재적 건강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내가 딱 보이는 건강 문제인 거예요. 잠재적인 거는 요 안에 숨어 있는 합병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포커싱 되는 실제적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잠재적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빠르게 해서 입원의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재원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툴이 있기 때문에 간호과정이라는 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재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고통 감소와 비용 감소 측면에서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과정은 중요한 기록을 필수적으로 남기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실수와 누락, 불필요한 반복을 없앨 수 있도록 했고 환자 간호에 대해 서류상 기록을 남김으로써 환자 간호를 평가하고 연구에 이용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간호사가 인본주의적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줍니다. 융통성이 있고 독립적인 사고를 증진시켜 줄 수 있고요. 개개인의 초점을 두어서 중재를 맞추게 한다. 그리고 다음을 도와준다. 뭘 도와주냐? 대상자와 가족의 노력을 중요시하며 대상자의 가진 강점 또는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간호사가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쨌든 대상자와 그저 간호사 모두에게 만족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간호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호과정을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간호과정과 의학과정을 비교를 했어요. 간호과정과 의학과정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간호과정은 신체, 정신, 영혼을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몽땅 사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체적인 포커싱만 두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의학적인 판단 같은 경우는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은 뭐예요? 뭐 정신이나 영혼을 다 사정해 주나요? 아니거든요. 딱 그 문제 열이 나면 열이 나는 거에 대해서 해열제 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하는 거 아니면 뭐 뼈가 부러졌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는 뼈만 붙이면 됩니다. 뼈 붙여가지고 수술 잘 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호사는 뭐예요? 뼈가 부러져서 뼈가 붙이는 것도 붙는 거지만 뼈가 부러짐으로써 인해서 잘 걷지 못하고 하는 부분 이런 거 다 신경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잘 걷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것까지 모든 걸 다 사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호과정은 신체, 정신, 영혼을 사정합니다. 각자에게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전인적인 접근입니다. 전인적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거를 다 접근한다는 거죠. 의학과정 한번 보시면 기관이나 체계를 사정하고 이게 신체 쪽이죠. 딱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정하고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비교적 좁은 접근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인적인 건 좀 넓어요. 근데 이 의학과정은 굉장히 좀 좁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뼈를 붙여주는 것이 의학과정이라면 간호과정이라는 거는 그쵸 그 이상의 것들 모든 거를 다 봐줘야 된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기관과 체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주로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제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아, 그렇구나. 통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통증 사정을 해보자. 그죠? 그리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렇죠? 너무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겠구나. 정신적으로 한번 그 포커싱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의학과정은 기관과 체계의 기능에 관한 문제를 주로 그냥 고려하는 거죠. 뼈가 부러지면 뼈가 붙여주는. 그죠? 그리고 간호과정은 어떻게 기능을 최대화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는 굉장히 지역사회하고 밀접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죠? 그거 뼈를 붙이고 나서 그 후에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자가 간호를 할 수 있게끔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간호 과정인 거예요. 의학 과정은 질병과 외상이 어떻게 치료되는가에 대한 교육이 초점이고요. 그리고 간호 과정은 질병인의 상해 치료를 위해서 의학과 상의함. 의학 과정은 일상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간호와 상의한다. 서로 상의를 해야 된다. 그죠? 간호 과정은 어떻게 해요? 여러 집단이 다 관여를 합니다. 의학 과정은 개인이 개입되지만 때로는 집단과 가족이 관여를 합니다. 때로는이죠. 근데 간호과정은 모든 것이 지역사회까지 다 관여를 하는 것이 간호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호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볼 건데요. 이게 페이지가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호과정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오늘날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보건의료의 현실부터 좀 보셔야 되겠죠?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더라. 간호 역할 확대 이렇게 되어 있죠? 간호 역할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급 실무 간호사의 요구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질병 관리를 좀 초월해서 전인 간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진단과 치료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협력적인 실무, 그리고 동반자 관계 양성, 모니터링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책임감, 그리고 간호사는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옆에서 한번 볼게요. 이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오늘날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이에요. 간호사는 다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간호사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는 다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능숙한 실무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과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기관과 상황에 적응하며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사고하며 복합적인 임상 상황에 반응을 해야 되고, 비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대상자와 가족을 동반자로 포함시켜 독자적이면서도 합의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감, 자존감, 자신감, 사교성과 완전성을 보이면서 시간에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원과 협력을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인적으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윤리적 결정을, 요새 워낙 윤리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개인의 학습 양상 선호도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학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자와 가족을 옹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유지, 조직하고 관리, 그러니까 모든 기술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다양한 기술을 다 요구하고 있어요. 간호사에게. 기술 사용, 모든 도구나 이런 거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모든 걸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멀티적인 간호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원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회적 조직적 체계를 사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를 또 제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간호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이제 업무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간호 과정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생 학습의 요구, 평생 학습을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와 지역 사회 요구에 따른 보건 의료, 근거 중심 간호, 관리된 간호와 숙갓, 책정, 표준과 실무 지침, 컴퓨터와 기술, 윤리적 관심사, 사례 관리, 보안요법, 교육받은 대상자,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 간호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환자의 권리를 좀 간단하게 이제 볼 건데요. 우리 환자의 권리는 28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권리를 또 알아야 간호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대할 것이냐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환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권리는 예의 바른 대우, 위험과 개인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환자를 대해줘야 된다는 거, 소비자를 이제 대하듯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응급 상황에서 치료받을 권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법률에 진술된 당신의 권리에 관한 불만을 표현하기. 그리고 건강관리 전문가, 병원 외래수술센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이런 것들이 다 환자의 권리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권리만 있으면 됩니까? 책임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책임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소비자에게 건강관리 제공자나 시설에서 건강관리를 받는 동안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도 건강관리 제공자가 기대하는 행동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서로 어떻게 한다?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간호과정과 뭐 의학과정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쭉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학과정은 약간 그 신체나 체계에 포커싱을 둔다면 간호사는 여러 가지 전인적 간호를 시행하기 위해서 질병 이외의 것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불만들이 생기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모두 사정을 하고 포커싱을 둬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예시가 하나 있어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사의 자료예요. 자, 강씨 부인은 모든 관절이 부어 있고 통증을 느끼고 있다. 진단 검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나타낸다. 치료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씨 부인이 관절을 보니까 엄청나게 부어있고 이제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구나. 어디에 포커싱을 뒀나요? 그죠? 그 관절에만 딱 포커싱을 둔 겁니다. 그래, 관절염이다.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거는 간호학적 진단하고는 전혀 다르죠. 의학적 진단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포커싱을 두고 이 관절에 포커싱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포커싱 초점은 뭐다? 관절염의 치료인 거예요. 치료. 우리 이제 간호 과정이나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치료라는 단어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의학적 진단에서는 치료가 포커싱이기 때문에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에 포커싱을 둬요? 질병에 포커싱을 뒀죠. 자, 간호사 자료입니다. 강씨 부인은 모든 관절이 부어있고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거나 옷을 입는 일 등이 힘들 때 스스로 식사조차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뭡니까? 그래서 의사는 그냥 통증을 느끼고 부어있네. 그래서 관절염이고 나 이거 치료하겠다. 이 끝입니다. 그렇지만 간호사는 어떻게 한다? 이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보는 거죠. 식사를 할 때, 옷 입을 때, 아이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우울하더라. 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자가간호가 안 된다는 부분까지 지금 모두 다 캐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는 자신의 두 손녀들이 보고 싶어서 우울하다고 한다. 우울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는 거죠. 뭐 손녀들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다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치료가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완화시키고 옵니다. 그죠? 완화. 식사와 옷 입기를 도와줍니다. 환자의 낮은 자아 존중감에 대한 간호와 손녀들을 면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나요? 그죠? 통증에 포커싱 하나, 그리고 옷 입기를 도와줘야겠구나.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나 되는 간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계획만 세웠다면 우리는 총 세 가지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은 뭡니까? 관절염의 치료가 아니고 이 사람, 개인, 대상자의 개인, 그죠? 강씨, 부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간호사는 전인적인 초점, 건강 문제들과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건강 문제의 영향을 모두를 고려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마지막에는 늘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우리가 강화문 글판이라고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문구예요. 근데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정말 좋아하는 문구예요. 제가 사람이 온다는 거. 그게 결국에는 사람이 재산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저의 그죠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도 사람이 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재산으로 생각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그죠? 사람을 아끼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은 드디어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면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학교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